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진행의 허태입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한 내년 지역 개발에 예산을 올해보다 100% 이상 확대했습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개발과 지역 거점 육성도 지원, 노후된 산업단지 재생과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까지 전국에 전방위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 도로와 도시 신설, 산업단지 재생, 도시 환경 개선, 이 단어들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산업들인데요. 이 계획들이 구체화되면서 또 어떤 투자의 기회가 생겨날지 저희 대부도가 팔로우하면서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의 실시간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2077-6363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와 직접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예약 후 진행되는 1대1 대면 상담과 소규모로 진행되는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참여 방법은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안내하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전문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연하게 또 옷이 또 톤이 맞습니다. 네네. 네, 또 레드 계열과 또 이 네이비와 어떤 블랙 계열. 네이비색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함께 가시죠. 아이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네. 연결되기 전에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또 이 첫 시작을 할 때 뭐 또 부동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지금 서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문 닫고 있다. 이게 좀 어마어마하죠.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 시장, 부동산의 주거 시장이 꺾이는 전조적인 현상들이 보통 이제 상업용 시장들의 가격 하락의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 고가 주택들이 네네. 지금 경매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좀 주택 시장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위험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빠르게 첫 번째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부도입니다.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또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지 두 가지 부분 말씀해 주세요. 저 수원 영통구 영통동 네, 삼성 태양 아파트인데요. 네네네. 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서 네. 그걸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일시적 1가구면은 2년 안에 뭐 팔면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몇 년 정도 소유하셨죠? 거기는 한 23년 네네. 소유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전문님, 영통동은 또 저희 장모님이 또 살고 계시는 네. 곳이라 또 잘 분석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이 주택 지금 갖고 계시는 동안 잠깐 떨어졌다가 가격대가 안 오르고 있다가 지금 2017년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집 말고 또 다른 데 집이 어디에 혹시 갖고 계신가요?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 집은 네. 지금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분양해서 작년 10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1가구 2주택자고 지금 집을 하나는 정리하셔야겠네요. 그죠? 네네. 자, 원래는 이 집 자체로 구조로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영통에 있는 삼성,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동탄 쪽에 삼성도 지금 반도체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일자리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는 이런 구조는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논밭들이 있죠. 그죠? 네네. 이런 네. 논밭들에 앞으로 신규 물량 아파트들이 좀 늘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군이나 조금만 나가게 되면 상권이 너무 좋고 교통도 상당히 좋은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는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다만 네네. 문제는 뭐냐면 1가구 2주택자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쭉 넘어갔을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개를 못 받는 이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서울과 수도권에 그것도 여기 같은 경우는 투기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주택을 2개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면 보유세 또한 부담이 아닌 부담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집 중에 어떤 걸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영통집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보유기간이 한 23년 정도이기 때문에 건물의 자체로는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이런 상태를 네네.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갈아타 보시는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네. 주위에 지금 일자리가 막 급격히 빠지고 급격히 늘어나는 시장은 아니지만 어떤 주변에 신규 물량 시장까지 봤을 경우에 봐서 움직인다면 내년 봄 이사철 정도, 올 가을 이사철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증여를 할 경우는 하는 거하고 보유하는 거하고 어떤 건가요? 이렇게 매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나은가요? 네, 이 증여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일시적 2주택자 개념으로 자녀분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26이요. 26세 직장 다니시나요? 아니요, 아직 안 다녀요. 직업은요? 직업은 없고 결혼은요? 네네. 결혼도 안 했죠, 아직. 결혼 안 했죠. 자, 네네. 30세 이하의 월 소득 76만 원이 안 넘는 상태. 네, 그다음에 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부모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세대수에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면 증여에 대한 미래의 증여 상속에 대한 부분으로는 맞으나 집 숫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전혀 안 맞는 개념이고요. 우리 자녀분이 이 집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1가구가 아닌 2주택자 개념에서 증여를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세고요.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취득세도 셉니다. 그 다음에 증여에 따른 증여 비용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증여세를. 근데 우리 자녀분이 지금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네네. 그러면 네. 증여세에 대한 부분도 또 부모님이 내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부모님이 또 내준다. 이것조차도 증여로 봅니다. 증여, 그렇게 되면 네. 우리 시청자님은 이중의 증여세를 내야 되고요. 또 네.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소정의 목적도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어떻게 상담 그럼 잘 이게 되셨나요? 추후에 네네. 추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애가 뭐 직장을 다니고 네. 나서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직장을 다닌 추후에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자로 넘어서 종부세 대상자가 돼버리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또 있고요. 네, 그 네. 이후에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든 상속을 아니면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에 따른 매매세를 다 내야 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파이가 내야 되는 파이가 더 커져버리는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네. 그때까지 꼭 기다렸다가 자녀분들한테 뭐 상속 증여 이건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지금 짧은 시간 2년 내지 2년 반 동안 확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동차로 말하면 급 가속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기름이 거의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 네. 네. 자, 기름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그러면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우리 시장님 너무 집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소중한 자산을 좀 지켜가는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네. 사실은 이 부동산 한번 이렇게 매입을 하게 되시면 네네. 상당히 파는 거에 대해서 심적으로 고충을 많이 있으셔서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손해 보는 게 맞는데 네네. 이걸 놓는 게 상당히 쉽지 않고 또 자 그렇습니다. 자 수원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좀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도 계속 오르고 네네. 또 이 수용성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수원 네. 또 용인 또 뭐 성남 네네. 이렇게 수도권 지역으로 이제 퍼져 나갔잖아요. 네네. 이 흐름 언제까지 이어나갈지 한번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수요층들이 계속 수요 시장으로 들어와 주는 대기 수요층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금의 유동성이 좀 편해야 되고요. 그렇죠. 은행이 대출이 잘 일어난다든가 네, 그럼요. 돈이 잘 돌고 있을 네, 이런 대출이 잘 상황. 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공급이겠죠. 그렇죠. 공급이 좀 더디다든가, 생각 외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네네. 부족하다든가, 이 세 가지 요건,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 네. 심리가 좀 있는 부분. 네네네. 그 다음에 내수 시장 경기 자체가 미래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겠다라는 이런 네. 구조. 그래서 작게는 직접적으로는 한 세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크게 봤을 때는 5가지 요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요 자체가 좀 불확실해지죠. 첫 번째로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한 7%대, 네네. 그 다음에 기업 매출 기준으로 한 7%대 나오는 이런 네네. 기조로 가고 있다가 지금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떤 수익 구도가 뉴스에 보니까 한 25% 정도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좀 시장이 안 좋아지겠다는 이런 네네네. 시그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는 부분에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간이 좀 약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수요와 공급 구조로 보는데 공급 구조가 지금 수도권에 127만 원을 앞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127만 호 정도면요. 3인 가족 구조의 거주 요건으로 잡았을 경우에 4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127만 호가 공급되면 네. 부산광역시 인구보다도 더 큰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공급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지금 수도권의 80%가 공급되는, 지금 수도권에 공급되는 시장이 127만 호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특정 지역 수원에 혹은 핀색 정책,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조정 지역이 지정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면서 시장 자체가 과열됐던 시장이 지금 급 냉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떤 풍선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막 늘어나는 이런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은행 문 자체가 지금
2017년도 이후부터 지금 닫혀버린 상태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부양책을 쓰면서 내수시장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유지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들을 지금 풀고 있다. 그래서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유동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뜨겠느냐 뜨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유동자금이 움직였을 때 어떤 그 자금의 효과 즉 미래 가치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됐을 때에는 네.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음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가 떨어져 버렸죠. 세금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돌출되면서 네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주택시장만큼은 네네. 그래서 주택시장만큼은 좀 당분간은 좀 조정받는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조정받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 삼성의 주식이 뛴다고 해서 나머지 주식까지 다 뛰는 시장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삼성 주식이 굉장히 비싸고 다른 주식은 굉장히 싸니 다른 주식도 똑같이 삼성 주식과 같이 맞춰줘야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 원리대로 보면. 그래서 서울의 주택시장은 워낙 공급량이 좀 부족한 시장이고요. 또 다주택자라면 놓고 가는 시장이 맞겠지만 무주택자라면 지금 어떤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확실한 투자처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한다면 서울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서울시장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서울이 뛰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외곽의 어떤 풍선 효과에 의해서 네. 또 뜨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놓고 가는 시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네. 지방권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을 정리하고 확실한 똘똘한 서울의 주거시장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똘똘한 확실한 대형주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시장이 있고요. 네. 시장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되고 커졌을 경우에는 또 어떤 테마주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네. 부동산의 주택 시장도 일정 부분 그런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서울의 시장은 당분간은 좀 보합세 혹은 조정을 받는 이런 타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좀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좀 오지 않나. 네.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네네. 경기도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일자리가 있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받을 수 있다. 일자리가 있고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좀 보합세 혹은 약하게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또 다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궁금하신 점과 그리고 주소를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인데 892-16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도시 정비 개발이 들어가는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네. 지금 제물포가 거기 지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인데 네. 그래서 그 공사가 언제나 끝나면서 이게 그게 재개발이 들어가는 건지 네네. 거기가 끝나야 이게 지금 그 상가 지역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목소리 들어서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인데 네. 어쨌든 뭐 정부에서 발표할 게 있고 또 우리 네. 전문가님께서 의견을 드릴 게 있으니 잘 이렇게 구분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물포길, 그죠? 네네. 제물포길이 원래대로 하면 올해 연말까지
네. 지하 산업을 다 끝낼 목표로 좀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아무리 네. 늦어져도 2022년 안에 대선 이전까지는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네. 많이 지척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가 이제 지하화 산업되고 이 주변에 이제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 이 주변은 예상하셨던 대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네. 여기가 언뜻 보기에는 주거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현재는 네네. 만약에 지금 이 이게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없었다면 여기는 지리적인 위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는 상업지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원래 없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못 대고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좀 유지하셔서 저는 상업지 안 되더라도 준 주거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준 주거지가 되거나 아니면 3종 주거지가 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땅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수익 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갖고 가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거 말고 또 주택이 또 있으신가요? 네, 그 옆쪽으로 예. 그 한 200m 좀 옆으로 더 가서 네. 네. 왼쪽으로 가가지고 네 그쪽에 또 하나 있거든요. 다세대가요. 네네. 다 임대사업자를 내고 있으신가요? 임대사업자는 안 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은 해요. 지금 네, 자, 우리 집이- 실장님 걱정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네. 몸으로 뛰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네.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세대를 두 채를 갖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임대사업자로 빨리 전환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 일반 임대자들을 지금 전수조사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한시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6개월 후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넣지 않았을 경우는 주택수로 다 간주하고 세금도 맞고요. 거기에 따른 세금, 수익에 대한 세금도 과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팔지 않을 거다, 주택수를 줄이지 않으실 거다, 그러면 네. 임대사업자를 지금이라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에 지금 두 채를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주택수를 줄이기보다는 유지하면서 미래가치로 전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거나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고민은 나중에 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하시고 빨리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그렇습니다. 어디 그 정보 채널에 보니까 네네. 이 부자들의 특징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네네. 액션을 좀 빨리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액션을 빨리빨리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빨리- 선택 네. 후에는 나중에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또 강북 횡단선 같은 여러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자, 이 일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물포 즉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이 앞쪽으로 연결되면서 바로 여의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물포 터널이 나오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나 영등포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신정동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신월동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이미 지금 움직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시장이 더불어서 화곡동 일대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또 움직여지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 목동 신시가지, 네. 목동 신시가지도 지금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정말 오래됐죠. 네네.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움직이게 되면 이런 지역의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과거에 조금 사례로 들자면
서울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 네. 혹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북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신 분들이 네네. 막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목동 아파트가 미분양 난 적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이 지역으로 귀화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과거에는 미분양, 신시가지, 목동, 그래서 나무가 많은 동네였거든요. 그만큼 시골이었던 동네가 이렇게 개발되면서 학군 지역, 학원가 지역,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내다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오래된 집들 시장까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그리고 미래 가치로는 목동, 화곡동, 신월동 이쪽 일대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수고하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궁금하신 그 주소랑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경북 안동시 네, 도산면 네네, 모내리 네, 1256 네, 1263. 네네. 네, 그 토지 좀 전망 좀 알아보려고요. 아, 두 필지를 합쳐서 네네. 네, 전망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땅은 투자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상속이나 증여받으셨는가요? 네, 상속이세요. 아, 상속받으셨어요? 상속 받으셨는데 네네. 웃으시면서 되게, 되게 좋으시네요. 자, 경북 안동, 안동, 양반의 도시. 그렇죠. 하회탈. 그죠? 네. 자, 양반의 도시다 보니까 살기는 너무 좋고요. 공기도 맑고, 그죠? 네. 인심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는 조금 안 맞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의 시장을 볼 때는 사람의 접근성을 많이 보거든요. 네. 사람의 접근성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의 접근성이 조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땅 자체가 이제 경사도가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아하. 물론 이제 여기도 인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좀 어려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속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가요? 한 5, 6년 됐어요. 아, 5, 6년 되셨구나. 자, 이 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역의 어떤 공유 녹지나 대기업들의 어떤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런 지방에 있는 임야나 산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동의 어떤 큰 일자리 늘어나는 이슈는 없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내려준 소중한 자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좋은 설명 되셨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좀 많이 수고하세요. 알아보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북 안동시 토시시장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네, 네네. 어떠신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땅의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요. 첫 번째는 가장 고민하시는 게 땅은 황금성이 별로 안 좋다. 저 재팔기가 황금성이. 재팔기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음부터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깨버리는 경우가 바로 일자리, 즉 사람의 접근성이 많이 늘어났을 때를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사람의 접근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네네. 똑같은 얘기예요. 황금성이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 오랜 기간 동안 묶여진다. 묶여진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접근성.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 그다음에 접근성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빠졌을 경우에는 떨어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어쨌든 직주 근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또 1대1 대면 상담과 소수정예로 특별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2.5 네, 단계로 됐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많은 분들을 못 보시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전화를 받고 있고 저희 요거 오는 방송 생방송으로 오는 중간에도 전화를 받아서 다주택자들 혹은 상가 임대가 안 나가고 네네. 상가 수익이 안 나오고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많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적으로 좀 들어가서 1대1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인원들만 모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자산의 평가도 해주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욱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특별 강의와 1대1 대면 상담 일정을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상담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됐나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갖고 계시는 그 부동산의 주소와 또 궁금하신 점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네. 690에 5번지 사는데요. 네네.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요. 전망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지금 오창이 한번 떴죠. 4월 달에. 그죠? 네네. 네. 뜨신 이유 아십니까? 방사, 뭐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네네. 방사광 가속기라고 그래서요. 네.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속력으로 빛을 빵 쏴가지고 네. 어떤 물질의 성분을 검출하는 네. 어떤 성분을 검출하는 이런 산업군이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직간접 일자리 한 10만 개 정도는 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창 일대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주택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네. 그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죠? 네. 땅값이 오르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지금 살고 계시는 이런 지역은 지금 단독주택지 지금 오창에 기존에 과학산업단지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일자리가 쭉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학단지 있으면 그 옆에 과학에 이한 산물들, 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과학단지,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 미래 산업들을 막 연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좀 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오겠다는 전제가
딱 깔려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수요층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앞으로 교통도 굉장히 좀 편해지는 이런 구조다. 서해안 고속 복전철이 이어지면서 이쪽 청주와 오창에서 이쪽 위쪽으로 천안, 아산 쪽으로 이어지고 평택 쪽으로 이어지는 교통 호재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경부고속도로가 또 이 주변으로 또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은 이 집 꾸준히 갖고 가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살기도 좋아지고 상권도 좋아지고 지금 현재도 교통도 굉장히 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주택수가 이거 말고 또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저는요, 이거 하나고요. 네네. 네, 이제 또 안양에 우리 아들 집이 있는데, 그 이제 안양 그 비산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전망을 좀. 아들 명의 아파트도 우리 시청자님 뿐만이 아니라 아드님 것까지 네. 좋습니다. 한번 네. 온 가족을 한번 해보죠. 네. 모자 상담입니다. 자, 모자 상담. 아드님 집이 비산동 어디입니까? 비산동 삼성 레미안이에요. 비산동 삼성레미안. 네. 자, 이곳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와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 가격 자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신규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는 좀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안양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네. 상대적으로 여기는 조금 덜 올랐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개발 구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입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입주 시장.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아드님의 집이 살짝 가격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입주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주변으로 학군도 잘 형성되어 있고요. 어떤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 호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숲세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앞으로 급락하는 시장은 없다. 꾸준히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저는 보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창에요. 네네. 언제 그게 들어와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방사관 가속기가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네. 지하철이 들어오나요? 교통이 좋다고 하니까?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목표고요. 방사관 가속기는 실제로 완공 시점까지는 2029년도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효과보다는 앞으로 꾸준한 어떤 지리적인 가격 상승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상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 어머님들이 자식 걱정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게 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세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젊은 남자도 없고 네. 아저씨도 왜 이렇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이 보고 계시는 네네. 40대, 50대, 60대 예. 지금 다주택자들인가 아니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네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사장님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네. 되게 보면 사모님들이 많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의사 하시는 분들도 사모님이 자산을 불리고요. 예,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네네.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줌마 부대 이 파워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줌마 부대군요.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 다주택자들 집을 갖고 가는 게 맞나요? 놓고 가는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죠.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개념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어떤 방법론에서 가져가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네. 오르지 않는 지역이라면 놓고 가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에서도 아파트만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가감히 주택 한 주택 목적으로 좀 놓고 가는 시장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나는 됐고 우리 자녀들 지금 집을 사주는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가용이 급가속을 해서 지금 팍 언덕을 올라왔다. 네. 올라오는 기간까지 기름을 많이 뗐는데 네. 지금 기름이 거의 이제 떨어질동 말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차가 멈추겠죠. 멈추죠. 멈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유인즉슨 대한민국도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꺾여 있고요. 네. 기업들은 지금 어떤 수익 구도가 굉장히 밑으로 하향 되고 있는 이런 구조.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개념의 어떤 증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 다음에 갖고 갔을 때의 어떤 차익 반등을 보는 시장, 그러니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은행의 문턱은 이미 2017년부터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단순 국가 부양 혹은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구조의 어떤 유동자금에 의한 시장 앞으로의 전망은 좀 정말 맞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고요. 자녀분들 지금 7년, 8년째 가까이 굉장히 올라왔던 시장에서 급하게 지금 못 사주면 또 집을 못 사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혼 부부 특별 분양, 네. 신특공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있고 청년주택,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127만 호 공급. 물론 전부 다 공급할 수는 없는 구조도 조금 있지만 네네. 그래도 100만 호 이상은 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이렇게 보고 네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좀 새집 위주의 그리고 분양 시장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너무 급하게 그 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주 드디어-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남자분이 또 전화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 궁금하신 점과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아파트를 네, 15년 12월에 매수를 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고요. 네, 하나는 세곡동 LH 2편한 세상 네, 25평을 17년 8월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현재 다주택제 양도세 관련해서 이게 중세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를 판 다음에 세곡동을 팔 건데 네,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두 개를 다 보여서 가는 게 맞느냐는 걸 질문하고 싶어요. 네, 네, 그 세곡동 아파트는 지금 전세를 끼고 계신가요? 네, 전세 주고 있죠. 예. 네, 갭 투자를 하셨고요. 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송 대표님 자주 뵙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네네.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지금 임대 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전세만 주고 전세.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고요. 신고 안 하셨고요? 아, 신고를 안 예, 예. 하고. 예, 예. 자, 우리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이곳이냐인데 예. 지금 두 집을 다 갖고 가기에는 지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예. 대상자로 지금 되고요. 또 한 예. 가지는 두 집을 다 갖고 갔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 집이 거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한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요. 예.
거주 요건과 지금 앞으로 여기에 보유기간까지 앞으로 5년만 더 채우시게 되면 지금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세금을 예. 80% 가까이 감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세곡동 집까지 갖고 가게 되면 둘 다 지금 양도세 감면을 못 받는 이런 구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세곡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못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택 숫자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두 집 중에 하나는 꼭 저는 팔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두 집 중에 차익 반등 제가 얼추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차익 반등이. 그런데 네.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신규 공급 물량 시장이 크고요. 예, 예. 예, 입주 시장이.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개포동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급격히 지금 움직여지는 시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두 집 중에 어느 걸 먼저 정리할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고려하실 게 차익 반등이 좀 덜 난 거 먼저. 예.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제가 세곡동이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익 반등이. 예. 그래서 예. 세곡동 쪽을 매도 먼저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한다고 하면 매도 시기를 언제쯤 잡는 게 나을까요? 매도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거주 요건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집을 누르는 사람들이 많고 다주택자들은 내놓는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예. 서울 집 구조로 봤을 때는 올 가을 이사철 정도 노려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는 매도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네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으면 네네. 이게 나중에 현금 청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시소자님이 집을 구입한 시기가요. 네네. 2017년 아하,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이니까. 거주 요건이 그렇게 큰 영향을 상관은 받지 아니고. 않는 시기에 네.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두 집이 거의 올라간 폭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금을 좀 절세하는 방향으로는 네. 차익 반등이 좀 덜 난 거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차익 반등이 좀 많이 난 거를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까지 다 채우게 되면 10년을 채우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지 않습니까?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차익 반등이 많이 난 지역을 눌러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 네. 때문에 네. 세곡동 쪽에 있는 집을 먼저 매도하고 한 집만 똘똘한 집 한 채만 네. 유지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곡동 집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구입한 시간으로 보면 3년 차가 좀 넘어간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점에서 고점 시장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익 반등은 충분히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차후 시장까지 굳이 보유하면서 갖고 갈 게 아니라 지금은 현금화 좀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다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략 심플하게 좀 세울 게 있을까요?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두 분이 계셨어요. 네.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집이 23채고요. 한 분은 46채 가지신 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어떤 다른 데 안 쓰고 열심히 집을 사셨는데 지금 다주택자라는 참. 개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단기간에 막 확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 먼저 좀 팔아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 줬는데 네. 그 중에서도 임대 시장으로 지금 못 들어가 있는 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먼저 좀 정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 혹시나 주택수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오피스텔 받으실 때 주택수로 들어갑니다 해서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택수로 체크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강의 1:1 대면 상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도움 주신 송병현 전문가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이지만 움직이시고 행동을 하십시오. 레디, 액션!